들깨와 들기름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는요. 들기름보다 들깨가 더 좋다. 김덕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직 음식을 계속 먹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아, 들깨에서 쫙 짜낸 이 들기름, 액기스 같은 거 이걸 쫙 이걸 먹어줘야지 이게 당연한 거죠. 예, 안 그래요, 교수님? 네. 안타깝게도 저는 사실 들깨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면 이제 그것들만 이렇게 성분을 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깨와 들기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드신다면 아무래도 자연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건강에 덜 이로울 수도 있겠고 들깨를 드시면 사실은 식이섬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칼슘과 같은 것들을 같이 다량으로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들깨를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이거 왜 이렇게 매운 거죠? 뭐 들어갔었죠? 청양고추. 아, 어쩐지 땀이 확 나네요. 네, 좋습니다. 아, 두 분 드시러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자, 들깨와 들기름 이것이 궁금하다. 두 번째입니다. 시중 방앗간에서 짠 들기름의 유통기한은 한 달이다. 이 그렇게 교수님. 짧아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오메가3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패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식재료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온 동네가 이제 들깨향으로 아주 가득 찹니다. 그래서 방앗간에서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지으신 들깨로 이제 들기름을 짜시는데 그거 한 병씩 주시면 저도 아주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동네 방앗간에서 가져오는 들기름은 항상 소주병에 담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소주병에 담아온다는 거는 햇볕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들기름 같은 것들은 색깔이 있는 병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더 오랫동안 잘 보관을 하고 건강하게 드시려면 그것들을 냉장 보관을 하시면 아주 상당 기간 동안 건강하게 들기름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그때 짜 드시는 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조금씩 나눠서 그때그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들기름, 들깨 이것이 궁금하다 세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에 참기름을 섞으면 산패를 막을 수 있다. 네, 저는 O입니다. 실제로 이 기름을 짤 때 들깨하고 참깨를 섞어서 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시고 또 특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관을 하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 정답은요, 교수님? 네, 정답은 일단은 O를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쉽게 산패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참기름에는요, 이 기름이 상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면역력도 올릴 수 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로 섞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식품의 보존 기간이 2배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리를 하다 보면 참기름이나 들기름 쓰실 때 각각 용도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각각 고유로 가지는 향이 있는데 향을 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들기름 따로, 참기름 따로 조금씩 두셨다가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궁금증 네 번째 보겠습니다. 들기름의 앙금은 불순물이다? 맑은 기름만 먹어라. 이건 뭘까요? 네, O입니다. 이 들기름 그 앙금이 볶을 때 나오는 그 불순물이라서 당연히 안 좋죠.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정답은요, 교수님? 안타깝게도 이것도 X입니다. 어떡하죠? 이게 사실은 들기름을 보관을 하시다 보면 들기름 안에는 이제 인지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수분하고 잘 결합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저것들이 뭐 드셔도 건강에 해롭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드셔도 좋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저런 바닥에 가라앉는 앙금같들이 생겼다는 것은 그것들이 보관 기간이 조금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들기름을 구입하실 때는 저런 앙금들이 없는 것들을 구입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해롭지는 않지만 없는 것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음을 이것은 궁금하다 볼게요.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먹으면 오장육부 해독된다. 사실 이렇게 알고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은데요. 어때요, 교수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앞서 이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라든지 리놀란산에 의한 혈관 청소 작용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침 공복 시간에 특히 들기름을 드시게 된다면은 마치 아침에 천연 오메가3를 먹는 것처럼 아침에는 굉장히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효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작용을 청열 해독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들깨가 혈관 안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지질이라든지 혈전 그리고 플라그 성분을 녹여낼 수가 있고요. 특히 간과 담낭에서 지방분해 효소의 배출을 도와줄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한 가지 바로 음식 궁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들깨와 들기름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들깨와 찰떡 궁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짜라란 소고기와 버섯. 김 교수님. 네, 소고기에는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런데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하고 칼슘을 이 들깨가 보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포화지방산이 많다면 들깨는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 지방산의 균형 면에서도 서로 균형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 보면은요 이 들깨가 온갖 버섯의 독을 없앨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깨하고 버섯이 함께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배출도 돕고 또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궁합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들깨는 이 음식들과 드시면 되겠고요. 그럼 들기름과 찰떡 궁합인 식품들도 공개하겠습니다. 와. 낙지와 말린 나물이네요. 이게 좋아요, 교수님? 네, 이 낙지하고 들기름은요 한의학적으로 보음식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음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작용이 있고요. 또 이 들기름이 해산물 특유의 그 비릿한 맛도 잡아주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나물 요리에 마지막에 들기름을 넣어주시면은 비타민의 흡수에도 좋고요. 또 식이섬유도 보충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요. 볶은 요리에 사용하시기보다는 나물을 무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첨가를 해주시면 영양소의 파괴도 막아줄 수가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조리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들깨가 참 묘한 게요. 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 먹고 싶어지는 그 여운이 있어지는 것 같은데, 야, 이 맛있고 이 고소한 들깨 요리 또 어떤 요리를 또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 슬기 씨가 예쁜 아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아기가 먹으면 딱 좋아할 만한 거. 떡볶이. 떡볶이. 네. 좀 맵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맵지 않게 들깨를 넣어서 들깨, 조랭이 떡볶이, 범벅. 애기도 잘 맛있겠다. 먹을 거. 오. 네, 먼저 준비해 볼 텐데 네. 여기 보면 특별하게 제가 마늘도 준비했는데 마늘이 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팬에 불을 올리고 물을 먼저 물을 물을 넣어요. 4큰술 정도 넣고요. 마늘을 먼저 살짝 익혀줄게요. 혹시 아이들은 덜 익은 마늘 먹으면 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늘을 먼저 익혀주면 좋아요. 또 넣어야지 향이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 마늘을 충분히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맵고. 네, 안 매워요. 그리고 마늘 달콤하겠네요, 향도 오히려. 올라오고. 네, 마늘도 익을수록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늘이 이렇게 다 익으면 요때 이제 물을 한 컵 넣어주시고 그리고 조랭이 떡. 조랭이 떡은 딱딱할 거예요. 사가지고 오면. 그래서 제가 물에다가 넣고 데쳐준 거예요. 물에 넣고 3분 정도 데치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금방 맛있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랭이 떡 넣고 네. 여기다가 달달함을 위해서 양파. 바로 다 같이 넣어요? 네, 양파를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간이 좀 뵐 수 있도록 간장. 간장. 네, 이게 이제 밑간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랭이 떡볶이가 말랑말랑 익을 때까지 잠깐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재료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게 아니라 딱 넣을 것만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거. 마늘, 양파, 네. 떡이 다였어요. 그쵸, 무리가. 그쵸. 지금 그거 다 넣었죠? 네. 그럼 요거를 옆에 지금 바글바글 끓여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됐을까? 네, 이렇게 바글바글 끓이고 있어요. 아, 오. 야, 맛있겠다. 네, 애들이 여기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이들이. 이렇게 야. 이렇게 끓고 있으면 그때 네. 여기다가 대파나 집에 가지고 있는 버섯이나
이런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소고기 같은 거 넣어도 되죠? 그럼요. 소고기 같은 거는 마늘 볶을 때, 마늘 익힐 때 같이 넣어서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이렇게 재료 해주시고요. 넣는 순서대로 넣으면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럼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와. 그렇게 해서 다 맛있게 양이 지금 색깔이 뱄잖아요. 떡이 다 익은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더 거피한 들깨가루예요. 맨 마지막에 네, 이렇게 넣고, 사과랑 넣고. 네, 불을 꺼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떡볶이 범벅, 들깨가루 조랭이 떡볶이 범벅을 만들어주면은 아기들도 맵지 않게, 만약에 어른들이 먹고 싶다. 그럼 아기들을 먼저 이걸 떠줘요. 그리고 어른들은 청양고추를 송송 다져가지고 어른들 먹을 때는 그걸 뿌려서 그것도 드시면 돼요. 괜찮겠네요. 그리고 깻잎 있죠. 네. 깻잎을 송송 다져가지고 아이들도 같이 살짝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깻잎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덜어서 근데 맛을 이게 떡 보시고. 모양도 눈사람 닮아가지고 아이들이 일단 흥미를 가질 것 같아요. 애기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슬기 아나운서 이것도 안주인가요? 이게 또 와인이랑 막걸리랑은 또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먹어보면요. 네. 제가 간장 떡볶이는 많이 먹어봤는데 네네네. 들깨가 들어가니까 훨씬 고소하게 고소하죠. 더하고요. 이거는 그냥 떡볶이 같지도 않고 진짜 궁중 떡볶이. 맞아요. 궁중 맛이 떡볶이 확 맛. 네. 야, 조랭아, 너희들 어디서 왔니? 오빠 조롱이다. 쫄깃쫄깃한 맛이 혀끝을 그냥 쫙 감싸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빠들도 물론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사람 들어도 괜찮죠? 제 것도 좀 남겨주시고요.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들깨 활용법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 밖에 또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요리들이지만 그 요리에서 들깨가루만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는 요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순두부. 순두부찌개 바글바글 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들깨가루를 딱 2스푼 넣어서 드시면 정말 고소하고 건강에 정말 좋은 그런 순두부찌개가 되겠고요. 연근 같은 거, 연근은 사서 졸여만 먹나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살짝 데쳐내신 다음에 유자청에다가 들기름도 좀 넣고 들깨가루 넣고 통들깨도 살짝 뿌려서 같이 무쳐서 드세요. 그러면은 정말 색다르게 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 오이도 많이 볶아 먹거든요. 그래서 오이 볶아 먹을 때도 들기름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서 볶으신 다음에 들깨가루 송송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은 좀 더 색다르게 같은 재료지만 좀 더 맛있고 색다르고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들깨와 들기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볼게요. 들깨와 들기름을 활용한 똑똑 요리법 배워볼까요? 먼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들깨차. 주 재료인 통들깨는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고 기름을 두르지 않는 팬에서 타지 않도록 볶은 뒤 식혀줍니다. 믹서에 들깨와 소금을 넣고 갈아준 뒤 적당량을 덜어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구수하게 즐기는 들깨차 완성! 이번엔 독소 배출에 도움 주는 들기름 사과 양배추 주스입니다. 사과 1개와 양배추 200g을 적당히 잘라 믹서에 넣어주고 들기름을 2큰술 더해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달큰하면서도 속도 편한 들기름 사과 양배추 주스 완성! 이번엔 들깨가루를 활용해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껍질을 벗긴 들깨가루를 포함해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채 썬 돼지고기에 소금, 다진 생강을 넣어 밑간을 하고 표고버섯과 양파, 피망, 깻잎을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팬에 돼지고기를 넣고 볶다가 양파, 표고버섯, 불린 톳과 피망을 더하고 들깨가루, 깻잎, 다진 마늘과 생강, 굴소스를 넣어 달달달 볶아주면 톡톡 터지는 식감에 향을 더한 들깨톳 돼지고기 볶음 완성입니다. 마지막 요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깨 연어 솥밥. 재료는 분량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팬에 기름을 둘러 불린 쌀을 넣고 볶다가 다진 당근과 부추, 대파도 넣어서 볶아줍니다. 간장과 맛술을 넣어 간을 하고 들깨를 넣고 섞은 뒤 다시마 육수를 부어주세요.
청들깨는 씻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갈아서 넣게 되면 향도 좋고 식감도 좋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연어를 올려 겉면만 살짝 익혀주고요. 구운 연어를 밥 위에 올린 뒤 강불에서 15분, 약불에서 5분 정도 익힌 후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담백한 영양식 들깨 연어솥밥 완성. 들깨, 들기름 활용한 똥똥 요리로 가족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